아니 그럼 코로나 시국에 이 정도도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한테 누가 있어 여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영은 식구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두의 목숨이 끝날 것처럼 매일 전쟁을 치렀습니다. 2022년 제45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의 우수작으로 선정된 염성수고의 믿음의 도약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철과영입니다. 정규와 수도가 수시로 끊기고 방마다 곰팡이가 쓴 전셋집에 사는 철과영. 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영에게는 빈곤한 삶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종합 비타민에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D까지 건강보조제만으로 배가 부를 정도로 모든 식구가 약을 틀어넣습니다. 철은 너무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영은 이 정도는 먹어야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외칩니다. 철은 변변치 않은 월급에 대리운전을 하고 영은 온갖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마련합니다. 백화점 오픈런을 대신해주는 날이면 영은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주인공의 전세금 인상 요구에 맞서 철과 영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하고 나갔습니다. 집 상태를. 독자를 위해 나머지 이야기를 남겨둡니다. 2022년 제45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지난해 마지막 주에 읽었습니다. 작품집 작가 7명의 단편 소설이 실렸습니다. 이번 작품집에는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소설이 몇 편 선택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부부의 또 다른 추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하길 작가의 복도라는 작품입니다. 맞벌이 젊은 부부가 머뭇거리며 입주한 파빌아파트 1단지 백동은 임대주택입니다. 다른 동과 2단지는 분양아파트입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아파트이긴 하나 임대주택은 교모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가려면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복도를 돌아야 합니다. 주인공 부부가 사는 곳은 네이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아 택배와 배달 음식이 엉뚱한 곳으로 배달됩니다. 힘들게 입주하였지만 기쁨도 잠시 이웃에게 거부당하고 도둑놈이나 유괴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애처롭습니다. 독자는 스릴러 장르처럼 읽지만 작가는 여러 장치를 걸어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내부 곳곳에 벽지가 뜯겨 있고 도배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세대에서는 벽체에 금이가 있고 실리콘 마감 부실은 물론 새씨마저 빠진 집도 있습니다. 심지어 벽지가 누락됐다는 한 입주민의 지적에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글을 적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북 충주의 한 신축 임대아파트 내부와 외부 사진입니다. 시대의 즐거움을 표현한 소설도 있습니다. 서희자 작가의 벽과 선을 넘는 플로우의 소재는 힙합과 랩입니다. 소설 곳곳에 더 콰이어, 넉살, 화나, 머시베노, 매드클라운의 노래가 소개됩니다. 옆방의 쿵쾅거리는 소음 때문에 주인공은 랩을 떠올리고 생각을 펼칩니다. 쿵쾅쾅 쿵쾅쾅. 벽을 때리는 비트 소리에 잠을 설친 주인공은 뭔가 써야 할 것 같아 책상에 앉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옆방의 비트에 맞춰 과거로 현재로 나들면서 내면까지 흐릅니다. 그동안 경계는 무너지고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양병원 가시던 날여 대성통곡하며 인사 코로나 바이러스 면회 못 간대 코비드 이제 할아버지 몸값 비싸 좋은 약 좋은 날 좋은 삶 다시 내와라 했어 맘 꺼내겠다고 포차 Let's go 바닥에 소녀 마이술병이 날 만들어 거기가 이를 까물어지 제발 믿어 안내 것도 되게 하래서 되게 했잖아. 그래서 멋이 되게 했잖아. 가족이 밤밤거리 가슴이 막고 겨워도 쿵쿵 소리 모두 나를 봤을 연결고리 목소리 높여봐 Say what 너리 가는 가족이 밤밤거리 가슴이 막고 겨워기 쿵쿵 소리 모두 나를 박히고 연결고리 목소리 높여봐. 이 단편의 백미는 작가가 인용하는 힙합 가사입니다. 문장을 읽기만 해도 유쾌해집니다. 대상 작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보미 작가의 불장난은 성장소설입니다. 엿듣기와 불장난 두 가지 큰 줄기로 나누어지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주인공 소녀는 손님이 방문한 날이면 잠든 척하며 문에 귀를 대고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숙직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친구들이 방 안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래 다가가서 귀를 댑니다. 작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엿듣는 행위로 자기 욕망을 표현하던 아이는 결국 자신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옮겨가요. 타인의 방 너머 일이 아니라 내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제의식은 아니었는데 쓰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또 훔쳐보는 행위는 청소년기에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읽힙니다. 또 하나는 불장난입니다. 부모의 온갖 재원, 진학과 이사를 거치면서 주인공은 길을 잃습니다. 그녀라고 부르는 새어머니와의 생활 속에서 우연히 시작하게 된 불장난. 옥상의 불꽃은 한여름의 열기와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내면의 불안을 태우면서 주인공은 성장합니다. 저도 불장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추수를 하고 쌓아둔 볕 집단 속에 파묻혀 동무들과 옹기종기 모여 겨울을 보냈습니다. 한 번씩 돋보기로 빛을 모아 불을 피우곤 했습니다. 동네 어른에게 들켜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더 커진 후에는 성냥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확 퍼지는 불꽃에 이어 매캐하게 퍼지는 화약 냄새는 저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담배 한 모금을 헛박가리까지 들이마시면 머리가 핑 도는 것처럼 황홀했습니다. 그 순간만은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손보미 작가는 자신의 청소년기 경험을 소설로 썼습니다. 온갖 끈기 속에서 수치심과 굴욕감이 자신을 감싸고 있던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이제는 이야기를 만들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 불장난을 꺼내볼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불씨는 남아있는지. 이상을 북토로 책임져 벤치키를 마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